오늘 진행할 명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 분노의 감정,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분노를 다룰지 연습을 한번 해보는 명상을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이 명상을 똑같이 틀어놓고 그대로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앉아서 진행하셔도 좋고 누워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빼주시고 척추만 바르게 세워주세요.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왼손을 심장에다가 얹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이때 호흡이 굉장히 깊게 길게 될 수 있도록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 내뱉을 때마다 내 긴장감도 함께 호흡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어깨에도 힘 빼고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몸을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가 손을 올려놓은 이 심장에 집중해 볼게요.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심장의 이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내 마음에 집중해 볼게요. 내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뜨겁고 뭔가 답답하고 묵직한 그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 붉은 에너지를 상상하셔도 되고,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울컥 올라오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끓어오르는 무언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느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어떠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줬을 테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모욕적이거나 속상하고 서운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무례하다고 느끼거나 이러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고 또는 너무하고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까지 화날 수밖에 없었던 장면 하나를 골라서 상상해 볼게요. 만약에 이 명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라면, 자, 내가 화가 났던 기억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죠? 일단 상대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 속의 가상의 공간에 있으며 눈앞에는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대상, 그리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호흡을 후 깊게 내뱉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한숨 쉬듯이 뱉어보세요. 눈앞에 있는 존재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들이 유독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는지, 또는 나를 화나게 했는지, 상처였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또는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 나한테 상처가 됐거나 화가 났다면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고 화났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아프다고 상처를 받았는지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그 포인트,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한숨 쉬듯이 한번 숨 내뱉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 마주하세요. 분노의 계속으로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괜찮아. 난 너를 느껴볼 거야. 받아들여 볼래. 네가 왜 화났는지 나에게 알려주렴. 네가 어떤 부분에서 화났는지 나에게 알려주렴.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어. 이런 부분이 짜증났어. 화가 났어.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끼던 부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침범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답변해보세요. 제 질문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죠? 무엇을 침범당했다고 느끼죠? 여러분들의 평안한 감정 상태가 망쳐졌다고 느껴서, 또는 여러분들의 시간, 돈, 진심, 아니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껴졌나요?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침범했다고 느끼는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제서 여러분들은 비로소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알게 됩니다.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본질적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평가하고 대우했어. 저 사람이 나의 귀중한 가치를 공격하고 무가치하다고 판단했어. 상대방이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았어. 상대방이 내 결정권이 있는 내 삶의 영역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함부로 떠들었어. 나한테 강요했어. 많은 이유들이 하나씩 떠오를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빼앗겼나? 아니면 빼앗길 것 같아서 화가 난 건가? 살펴보세요. 빼앗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빼앗길 것 같아서 위기감이 든 건지, 실제로 빼앗겼는지. 숨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답답한 마음 뱉어내고 호흡으로. 자, 여러분들이 빼앗겼다고 착각했던 게 있으면 안심하세요. 심장을 다독여주면서 뭐야, 뺏긴 줄 알았는데, 침범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럴 뻔했는데 아니었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 저 사람 그냥 혼자 짓거린 거야.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부분, 내가 금전적인 손실을 봤어. 또는 내 진심이 외면받았어.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어. 나의 시간과 돈이 손해를 입었어. 내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빠. 자, 이런 부분에서는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닥은 노란색입니다. 황금색이에요. 상대방이 서 있는 바닥은 파란색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경계선이 있어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평가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어서 속상했겠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판단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해도 이 노란색, 황금색 땅을 벗어나서 상대방의 영역에 가서 상대방을 자기의 입맛대로 뜯어고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속은 잠깐 시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잘못을 깨달았나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대요? 고치겠대요? 아닙니다. 상대방은 뻔뻔한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그 말은 틀렸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지는 저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케어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심장을 다독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에서 화가 나고 상처받은 여러분들 자신을 달래준다고 생각하면서 심장을 쓸어내려주세요. 위아래로 천천히.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소리내서 말해주거나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우리 땡땡이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우리 땡땡이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그런 부분에서 무시받는다고 느꼈구나.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빴겠다. 이렇게 소중한 땡땡이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 정말 화났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놔도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진심인 존재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관심이 덜한 만큼 오해도 할 수 있고 함부로 판단을 내리거나 이기적으로 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내가 나를 결정해버린다면 난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 그니까 자꾸만 외부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손상받는다고 느끼고 내가 평가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나를 달래주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난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라는 귀한 사람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분노의 에너지를 용기로 탈바꿈시켜서 차분하게 교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들 면전에 대고 함부로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에 취해 있는, 분노에 점령되어 있는 자기의 마음을 다독인 다음에 이 분노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나를 위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앞에 여러분들을 화나게 한 무례한 행동을 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먼저 달래줘야 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달래주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침범을 받았는지 점검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무례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정을 요청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분하게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방에게 교정을 요청할 때입니다.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의 대사를 결정해 줄 테니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서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방금 전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듣고 저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고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당신이 나의 시간과 약속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했고 속상했고 서운했고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뜻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도 상대방한테 변론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변명 또는 몰랐다,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런 뜻은 없다, 오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또는 쪼잔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대답이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상대방이 오해고 그런 뜻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역시 오해였네요. 하지만 다음부턴 조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저한테 마치 이렇게 다가와지고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간소하게 과거에 교정 요청했던 기억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약식으로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으면서 방금 전에 그런 행동 무슨 뜻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상대방이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얘기하다가 네 번째쯤 되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쯤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열심히 변명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뜻으로 느껴진다고, 불쾌하다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난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알고서 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3번, 4번 했는데도 저에게 이런 무례를,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당신이 나한테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요. 당신이
나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서 속상하고 서운하고 불쾌했어요. 그런 행동은 무례한 것 같습니다. 또는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하게 무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호소하기보다는 표정을 조금 굳히고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지네요. 조금 불쾌하네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모두가 웃는 분위기다. 근데 난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게 재밌으세요? 전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은데, 전 좀 불쾌한데, 이 한두 마디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불쾌하다는 것을 티내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치고 물건을 내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쾌함을 느꼈고 이 선을 넘지 말아달라고 부드럽게 경고하거나 제안하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뜻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지니까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감정을 상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상대방이 그 감정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오해할 것 같으니 주의해주세요. 이번엔 모르셨지만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제가 오해할지도 몰라요. 자,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분노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전히 화가 나시는 분들은 마음을 쓸어주면서, 내 심장을 쓸어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달래주면 됩니다. 땡땡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랬구나. 화가 날만 했지.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공감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털어놓고 공감해 주시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마음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땡땡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를 위해서 부당한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의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게,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나를 이용하지 않게 내가 용기를 내서 교정을 요청하거나 너를 지켜줄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고 우리를 돕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호한 거절, 경고, 약간의 감정 표현과 부드럽게 교정을 요청하고 상대방과 타협을 하는 거야. 여기서 지혜롭게 상대방과 진심을 주고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교정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은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도 할 것이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을 조금 내려놓기도 할 거야. 너에게 약속할게. 네가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을 내가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그러니 네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되찾기를 바라는지 나한테 꼭 알려주길 바래. 나도 항상 내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독이면서 다짐하도록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해보세요. 나는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돌보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고 보듬어주고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나의 마음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나만큼이나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거나 나를 알고 있거나 나를 배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나를 보호해주며 내가 나를 살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사로운 작은 것까지 맞춰주거나 날 케어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올바른 방식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휘둘려서 나의 권리와 내 삶을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노를 느낀다면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내 분노를 쓸 겁니다. 아주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요.